캐나다 초등학교에서 김치 체험 프로그램을 했다가 학생들이 복통과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해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교사는 평소부터 김치는 너무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롭다며 김치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오던 터라 더욱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진상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의외의 사실들이 발견되며 캐나다는 현재 혼란에 휩싸인 상태라고 합니다. 김치를 둘러싼 역대급 대반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매들린 톰슨이에요. 토론토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42살이었고요. 벌써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단풍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항상 새학기 준비로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음식들은 너무 자극적이야. 특히 한국 음식은 말이야. 사실 저한테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매운 것만 먹는구나. 저렇게 빨간 음식을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제 교실에는 여러 나라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중국계, 일본계, 인도계, 그리고 한국계 아이들도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일본계 아이들의 도시락을 볼 때면 아, 정말 깔끔하고 정갈하네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칸막이에 나누어진 반찬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중국계 아이들의 볶음밥도 기름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라고 여겼고요. 그런데 한국계 아이들의 도시락만 보면 걱정이 되었어요. 빨간 김치가 들어있는 걸 보면서 저런 자극적인 걸 어린아이가 먹어도 될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어느 날 한국계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아이가 김치를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좀 더 순한 음식을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냥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화려한 댄스와 노래는 인정했지만 음식만큼은 너무 자극적이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때도 저는 일본의 차 문화나 중국의 긴 역사는 소개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는 너무 역동적이고 아이들에게 자극적일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빼고 있었죠. 한국계 학부모님들이 가끔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만의 건강한 음식 기준이 있었거든요. 신선한 샐러드, 구운 닭가슴살, 저염식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식단이었어요. 발효 음식이라고 하면 요구르트나 치즈 정도만 떠올리고 있었죠. 발효된 야채에 고춧가루가 잔뜩 들어간 음식이라고 김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냄새도 강하고 색깔도 너무 빨갛고 말이에요. 제 동료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한국 음식은 너무 맵죠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라는 의견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었고요. 이런 집단적인 편견이 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아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제가 담임하고 있던 4학년 교실에는 소화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 복통을 자주 호소하는 아이들,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 식습관이 정말 문제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계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너무 강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계 아이 하나가 다른 친구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런 매운 걸 다른 아이들에게 주면 어떡하지? 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얼른 운동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음식을 함부로 나눠 먹으면 안 되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김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그래도 조심해야 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베테랑 선생님 한 분이 매들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더 신경 써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으며 역시 너무 자극적이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죠. 그런데 음식점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갛고 매워 보이는 음식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직접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식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제가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죠. 그때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캐나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시아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42살의 여교사였죠. 하지만 곧 제 모든 생각이 뒤바뀔 놀라운 여행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2024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잎들이 교실 창문에 붙어 있고 아이들은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학교에 오고 있었죠. 그때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의 소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건실에 복통으로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다문화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좋아, 이거야 라고 생각했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건강한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말이에요. 이탈리아 파스타는 어떨까? 아니면 그리스 샐러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만 골라서 적고 있었죠. 멕시칸 타코도 목록에 올렸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혼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들린, 아시아 음식도 좀 더 포함시켜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음식이라면 어떤 걸까? 일본 스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고 날 것이지만 신선하니까요. 중국 볶음밥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고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지를 내보냈어요. 며칠 후에 여러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고 있었죠. 이탈리아계 어머니, 멕시코계 아버지, 그리스계 할머니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계 학부모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김미영 씨라는 분이었죠. 선생님,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김미영 씨가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죠. 김치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로 할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김미영 씨가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상의하고 있었어요. 김치 체험을 하겠다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와, 재밌겠네요 라고 반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아이들이 탈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집에서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김치 체험을 제안하신 학부모님이 계신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좋은 기회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매운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라고 저는 우려를 표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그럴 때는 조금씩만 맛보면 되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김미영 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김미영 씨는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너무 맵지 않게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어요. 김치 체험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우유와 빵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혹시 아이들이 너무 매워서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체험 당일 아침이었어요. 김미영 씨가 큰 통을 들고 교실에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냄새가 날까? 걱정과 호기심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통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강한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상큼하고 깔끔한 향이 교실에 퍼지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이들도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색깔이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김미영 씨가 아이들에게 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건 배추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김치를 먹어요 라고 덧붙이셨죠. 저도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맛을 보았어요. 입에 넣는 순간 라고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생각보다 전혀 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하나둘씩 맛을 보고 있었어요. 맛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특히 평소에 편식을 하던 제이슨이 이거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소화불량을 자주 호소하던 아이들이 김치를 먹고 나서 속이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변비로 고생하던 제이슨도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혹시 이게 우연일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신기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말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럴까? 라고 의아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몇몇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저는 역시 내 걱정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김미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먹고 탈이 났어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김미영 씨가 이상하네요. 우리 집 김치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일단 중단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혹시 김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영양사 선생님이 시판 김치를 쓰신 건가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미영 씨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판 김치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아니었구나 라고 저는 안도하면서도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에서 담근 김치는 다를까요?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시판 김치는 첨가물이 많고 염분도 높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자극적일 수 있죠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날 저녁에 김미영 씨가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로 했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김미영 씨가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전통 방식으로 담그는 김치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서울에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김치가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어요 라고 김미영 씨가 설명하셨어요. 저는 설마 한국까지 가라는 건 아니죠?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미영 씨는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까지 가야 할까?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진짜 김치는 어떨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먼 길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었죠. 며칠 후에 교장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국 김장 체험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시며 좋은 연수 기회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장으로 승인해 드릴게요 라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요? 라고 되물었죠. 그렇게 제 한국행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아직 믿기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 입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와, 정말 크고 깔끔한 애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거든요. 공항 안을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바닥이 정말 깨끗했고 표지판들도 너무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출구 쪽에서 김미영 씨의 언니인 김수정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매들린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김수정 씨가 제 캐리어를 들어주시면서 여행 힘드셨죠?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받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전철 안을 둘러보면서 저는 또 다시 놀라고 있었죠.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토론토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나? 라고 감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예의가 정말 몸에 배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철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놀라웠어요. 김수정 씨가 2분 늦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2분이 늦었다고? 라고 되물었어요. 캐나다에서는 10분 늦는 것도 정상인데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바삐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고 질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서울이구나라고 실감했어요. 김수정 씨가 저를 한국 전통식당으로 안내하고 계셨어요. 먼저 한국 음식을 맛보셔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까?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국 전통 식당이 이렇게 세련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테이블도 너무 깨끗했고 젓가락과 숟가락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위생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라고 감탄하고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식당은 지저분할 것이라는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반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예술품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각각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초록색 나물, 하얀 무, 빨간 김치까지 말이에요. 이게 다 반찬이에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김수정 씨가 웃으시며 네,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이렇게 많은 반찬을 공짜로 라고 되물었어요. 첫 번째로 김치를 맛봤어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저는 라고 소리를 낼 뻔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무조건 매운맛이 아니었거든요.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김치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판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놀라면서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고 있었어요. 물김치라는 것도 있었어요. 김수정 씨가 이것도 김치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치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라고 놀라고 있었죠. 국물을 마셔보니 정말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된장찌개가 나왔을 때도 감동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거든요. 한 숟가락 떠서 맛보니 이런 깊은 맛이 있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캐나다에서 먹어본 어떤 수프보다 진했어요. 잡곡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 곡물이 섞여서 고소한 맛이 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먹고 있었어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김수정 씨가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발효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양가를 높이는 과학적인 조리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구르트나 치즈와 같은 원리예요 라고 덧붙이시니까 저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구의 발효 음식과 같은 개념이라니 갑자기 김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발효 음식을 먹어왔어요 라고 김수정 씨가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라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에 김수정 씨가 산책을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쓰레기 하나 없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패션 감각이 정말 뛰어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서 꾸미고 있었거든요. K-팝 스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멋지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카페도 정말 많았어요. 거의 몇 걸음마다 카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들 너무 예뻤어요. 카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구나라고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내려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이 미술관 같네라고 감탄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보니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있었거든요. 시민 의식이 정말 높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이런 배려가 일상화되어 있구나라고 감동받았어요. 또 다른 역에서는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여자분이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구나라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면서 서울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저는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정말 놀라운 하루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창문 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멋진 도시였구나라고 감탄하면서 내일이 더욱 기대되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둘째,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다. 셋째, 도시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반성하고 있었어요. 직접 와보니 모든 게 제 생각과 달랐거든요. 특히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내일은 진짜 김장 체험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설레고 있었어요. 오늘 맛본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 일찍 김수정 씨가 호텔로 마중을 나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차에 타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산과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시골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상상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달려서 김장 체험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와라고 감탄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대충 김치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틀렸더라고요. 마치 과학 실험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체계적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종 도구들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체험장 입구에서 박할머니를 만났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어도 잘하셔서 놀랐어요. 박할머니가 저희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김치는 단순히 채소를 절이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구역에서는 배추들이 크기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구나라고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큰 배추, 중간 배추, 작은 배추가 각각 다른 통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배추 크기에 따라 염도와 절이는 시간이 달라져요 라고 박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하는구나라고 감탄하고 있었죠. 그냥 소금에 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도 정말 놀라웠어요. 염도 측정기로 정확하게 농도를 재고 있었거든요. 8%가 최적이에요 라고 박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정말 과학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어요. 뿌리 부분부터 차례대로 담그고 있었거든요. 왜 이 순서로 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염분이 고르게 스며들게 하려고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실제로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 참여해보니 정말 신중했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심하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따라하고 있었어요. 박할머니가 배추의 뿌리 쪽과 잎 쪽을 다르게 처리해야 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뿌리 쪽은 두껍고 잎 쪽은 얇으니까 절이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구나 라고 놀랐어요. 절인 배추를 씻는 과정도 정말 꼼꼼했어요. 3번이나 깨끗한 물에 헹구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씻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너무 짜면 안 되니까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양념 만들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고춧가루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의 비율이 중요해요 라고 박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춧가루도 이렇게 다양하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마늘과 생강을 갈 때도 정확한 비율이 있었어요. 마늘 10에 생강 1의 비율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울로 재고 계셨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계량하는구나 라고 놀라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젓갈을 넣을 때는 더욱 신중했어요. 멸치젓과 새우젓을 섞는데 각각의 숙성도를 확인해야 해요 라고 박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젓갈을 맛보면서 이 정도면 적당해요 라고 판단하고 계셨어요. 김치 맛의 80%는 양념에서 결정돼요 라고 박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재료 역할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고춧가루는 색깔과 매운맛을, 마늘은 향을, 생강은 깔끔한 맛을 내요 라고 하셨어요. 양념을 배추에 발라가는 과정도 정말 섬세했어요. 겉잎부터 속잎까지 하나하나 골고루 바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 해보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양념이 여기저기 튀어서 앞치마가 빨갛게 되고 있었거든요. 박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처음엔 다 그래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라고 박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발효되면서 계속 변해가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서구의 정적인 보존식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첫째 날에는 이런 균이 활동하고 사흘째부터는 저런 균이 활동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복잡했거든요. 온도와 습도도 정말 중요해요 라고 박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너무 따뜻하면 빨리 씌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돼요 라고 하시니까 정말 까다로운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체험장에서 다른 외국인들도 만났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가 일본의 스케모노와는 차원이 달라요 라고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은 처음 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황 씨도 중국의 파오차이보다 훨씬 과학적이에요 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발효 단계를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하는 건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저는 김치의 독창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다른 아시아 음식들과도 확실히 구별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는 순간이 왔어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저는 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판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맛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상큼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감칠맛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은은한 단맛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맛의 층이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매운맛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화롭고 부드러웠거든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매일 먹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어요. 김장 체험 후에 함께 먹은 점심도 정말 특별했어요. 갓 담근 김치와 함께 먹는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계속 맛있다, 맛있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먹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식후 느낌이었어요. 속이 정말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래서 한국 아이들이 소화 문제가 없었구나 라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할머니가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음식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박할머니가 김치 담그기 책자를 주셨어요. 캐나다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약속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정교한 음식이었다니라고 계속 놀라고 있었거든요. 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런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 온 민족이라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받은 책자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이걸 토론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머릿속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김치를 통해 발효 과학을 가르치고 영양학도 가르치고 문화의 다양성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었죠. 잠들기 전에 저는 일기를 써보고 있었어요. 오늘 진짜 김치를 만났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다라고 적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한국에 푹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수정 씨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대학교에 왜 가죠?
라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김치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보여드리려고요 라고 김수정 씨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연구들이 있을까 라고 기대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와, 정말 크고 멋지네라고 감탄했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한국의 최고 대학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식품영양학과 건물 앞에서 이준호 교수님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고 계셨어요. 연구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현미경, 분석기, 배양기 등등 제가 이름도 모르는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김치를 연구하는구나라고 놀랐어요. 이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켜시면서 김치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와라고 감탄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김치에는 13종의 유산균이 있어요 라고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들이 단계별로 활동하면서 김치의 맛과 영양을 만들어내죠 라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복잡한 과정이구나 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유산균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균은 면역력 증진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감기를 덜 걸리는구나 라고 무릎을 쳤어요. 실제로 저희 교실에서도 한국계 아이들의 결석률이 현저히 낮았던 걸 기억했어요.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김치의 항산화 효과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의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보다 높아요 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요? 라고 되물을 정도로 놀랐거든요. 브로콜리보다도 높고 토마토보다도 높아요 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슈퍼푸드가 바로 옆에 있었구나 라고 탄식했어요. 서구에서 그토록 찾는 항산화 식품이 김치였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C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발효하면 비타민이 파괴되는데 김치는 오히려 늘어나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김치의 칼로리와 영양소 데이터도 인상적이었어요. 100g당 23칼로리밖에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비타민 A 하루 필요량의 18%, 비타민 C의 20%를 공급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면서 동시에 영양식품이네요 라고 제가 말하니까 이 교수님이 맞아요. 서구인들이 찾는 모든 조건을 김치가 갖추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김치를 정기적으로 먹은 그룹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현저히 높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프를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면역력 향상과 연결돼요 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서구보다 낮다는 통계도 함께 보여주셨어요. 김치의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만성 염증이 현대인의 최대적인데 김치의 특정 성분들이 이를 억제해요라고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서구 의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한국의 전통 음식이 해결하고 있는 거네요라고 제가 말하니까 바로 그거예요라고 이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김치는 천연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연구실에서 외국인 연구원들도 만났어요. 독일에서 온 마틴 박사가 유럽의 사우어크라우트와 비교해도 김치가 월등해요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유산균의 다양성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 연구원은 치즈나 요구르트보다 김치가 장 건강에 더 효과적이에요 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들으니까 김치의 세계적 우수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현미경으로 김치의 발효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살아있는 음식이구나 라고 실감했어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새로운 유산균을 공급받는 셈이에요 라고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서구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온 연구원도 있었어요. FDA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도 방문했어요. 한의학 관점에서 보는 김치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동양의학의 깊이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새롭게 인식했어요. 김치는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기운 순환에도 도움을 줘요 라고 한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서구의학이 놓치는 부분을 동양의학이 보완하는 거죠라고 하셨어요. 음식을 통한 치료하는 개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음식과 약이 근원이 같다는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한국인들의 지혜가 정말 깊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치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서구인 입맛에 맞는 김치 개발도 하고 있고 김치 유산균으로 의약품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구나라고 놀랐어요. 김치의 기능성 성분을 추출해서 건강보조식품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혁신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한 연구원이 김치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요? 라고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능성이 커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물론 김치가 포함된 한식이었죠. 하루 종일 김치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들은 후에 먹는 김치는 정말 특별했어요. 이제 김치를 먹을 때마다 유산균들이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과학을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죠? 라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식품이었다니 라고 계속 놀라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연구를 하고도 아직 더 연구할 게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봤어요. 이런 자세가 있기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오늘 받은 논문들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있었어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토론토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이 모든 걸 정확히 전해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김치는 맛있어가 아니라 김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식품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정말 눈이 번쩍 뜨는 하루였다라고 적었어요. 김치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고 오히려 경외감까지 생겼다라고 써내려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입증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마지막 줄에 적으면서 펜을 놓았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짐을 찾으면서 정말 놀라운 여행이었다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어요. 김장 체험 사진들, 연구 논문들, 박할머니가 주신 김치 담그기 책자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설레면서 교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보자마자 선생님, 한국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김치에 대해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요? 라고 궁금해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치가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 몰랐어. 선생님이 너무 무지했던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김치는 어떤 건가요? 라고 제이슨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김장 체험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와, 정말 복잡하네요 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김치에는 13종류의 좋은 균들이 살고 있어 라고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균이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균들이야 라고 대답해줬어요. 과학 시간에 김치의 발효 과정을 연결시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효라는 건 살아있는 균들이 음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라고 쉽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현미경을 가져와서 김치 속 유산균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와, 정말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신기해하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균들이 우리 배 속에서 좋은 일을 해주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김미영 씨와 함께 새로운 김치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염도를 측정하고 온도를 재고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진행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과학자가 된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리가 아니라 과학 실험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염도 측정기로 소금물 농도를 재는 실험부터 시작했어요. 8%가 최적이야 라고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우와, 정확하네요 라고 놀라워했어요.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니까 더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배추를 절이는 과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서 소금이 배추의 물을 빼내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해요 라고 반응했어요. 양념을 만들 때도 정확한 비율을 가르쳐줬어요. 마늘 10의 생강 1 이게 황금 비율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울로 재개했어요. 아이들이 베이킹처럼 정확하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새로운 김치 교육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의 소화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던 제이슨이 선생님, 요즘 화장실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감기로 결석하는 아이들도 줄어들었어요. 김치 효과인가요? 라고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예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특히 편식이 심했던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처럼 채소도 몸에 좋은 균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채소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아이가 집에서도 김치를 찾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김치에 대해 계속 설명해줘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제 김치 교육이 학교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매들린, 어떻게 이런 교육을 생각해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경험해보니까 가능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매들린의 김치 프로젝트를 학교 모범 사례로 선정해 주셨어요. 교무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도 주셨고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런 성과가 나와요 라고 발표했어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도 급식 메뉴에 김치를 정식으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셨어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건강식품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다문화 교육 담당자가 학교로 직접 와서 제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네요 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교사 연수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음식을 통한 과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다른 선생님들에게 경험을 나누었거든요. 김치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니 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라고 강조했어요. 저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음식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들린 선생님처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 교실은 이제 김치 교실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거든요. 복도에 김치 포스터도 붙이고 김치 효능에 대한 설명도 게시해놨어요. 아이들은 이제 완전한 김치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김치의 효능을 설명하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반 선생님이 한국까지 가서 배워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계가 아닌 아이들도 김치는 한국의 자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학년 말 학부모 간담회에서 1년간의 김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이들의 건강 지표 개선, 편식 감소, 문화적 이해 증진까지 모든 면에서 성과가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이 매들린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라고 감사를 표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계 학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이해자가 되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문화를 교실에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글의 과학성,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도 소개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한국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거든요. 토론토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을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제 열정이 전해져서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1년 후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토론토 교육청 공식 한국 교육 연수단의 리더로 참가했거든요. 제가 제안한 한국 음식 문화를 통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정식 교육 과정이 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김수정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매들린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라고 김수정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10명의 캐나다 교사들과 함께 왔어요.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었거든요. 정말 매들린이 말한 대로네요 라고 모두들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도 저희를 환영해 주셨어요. 캐나다와의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다리 역할을 하겠어요 라고 약속했어요. 박할머니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캐나다 아이들에게 김치를 잘 가르쳤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님도 매들린 선생님이 김치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니까 정말 영광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한 그릇의 김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교육 문화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치라는 작은 시작점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음식은 문화의 정수이고 진정한 이해의 출발점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김치를 먹으면서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김치가 준 이 놀라운 선물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